네,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입니다. 장관님, 지금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4차례 지급을 했죠. 그 중에서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 자금의 경우에 일반 피해업종의 경우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아닌 일반 업종 피해지원인 경우에 매출 감소가 확인된 그런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했는데, 이제 문제는 그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었죠. 네. 간이과세 사업자들인데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이 문제를 정산해서 환수 여부를 판단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죠. 네, 사업 공고가 이제 아마 지금 나갔습니다. 예, 아마 지금쯤 그거를 이제 판단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,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부적절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간이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연매출이 4,800만 원 이하, 지금은 이제 올해는 이제 올라서 8천만 원까지 됐지만 4,800만 원 이하이면 한 달에 매출 400만 원꼴 아니겠습니까? 최대로 매출이 일어난다고 해도 뭐 수익률이 25%라도 1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는 아주 영세한 사업자인데,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원의 대상이지, 이거를 뭐 지원했다가 매출 감소가 있다고 해서 환수할 대상이라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일반 업종을 지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? 일반 업종을 지원한 이유는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 대상 업종은 아니더라도 코로나는 다른 일반적인 업종도 다 문제를 줬다는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특히 이 소상공인 매출이 이 적은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더 큰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한 제도를 가지고 다시 또 환수한다는 거, 이거 참 안타까운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지급한 그 희망회복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 8단계로 나눴습니다. 뭐 상반기 비교하고 하반기, 상반기 비교해서 매출이 단 한 번이라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지급을 했죠. 이거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아요.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일반 업종이니까 지금 봐서는 집합금지나 영업금지에, 영업제한에 드는 그 업체의 수가 한 100만 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 자영업이 한 550만 개라고 보는데, 그러면 수백만 개가 여기에 관련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. 이게 사실은 더 줘야 되는 문제인데, 더 지원해주고 더 보태줘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를 그때의 기준을 가지고, 또 당시의 기준은 코로나가 지금처럼 위드 코너로 가게 될지 바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종식되리란 믿음을 가지고 했던 그런 사업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대승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걸 사후 정산을 하고 다시 환수하는 조치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슴에 못 박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, 이거를 좀 철회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. 네, 이게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. 이게 이 문제를 놓고는 국회하고 행정부가 뭐 이번에 정기국회 때 한번 상임위에서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소통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. 이제 환수가 원칙이다. 예를 들어서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수가 원칙이다. 이렇게 이제 사업 공고가 나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해석의 여지는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, 이제 뭐 환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뭐 환수 기준이라든가 또 시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, 그다음에 또 행정부만의 판단으로 또 처리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국회가 좀 논의를 해서 대승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뭐 저희들로서는 너무 장관님, 이거 대승적으로 이해해야지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못 박는 길입니다. 네, 못 박는 동의합니다. 길이고, 이거 처음부터 정책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. 코로나의 그런 위기 속에서 엄청나게,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이긴 하지만 여하튼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? 그냥 날벼락같이 이렇게 피해를 봐서 그
쥐꼬리만한 돈 100만 원 주고선 다시 환수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억장 무너질 일이죠. 그래서 동의합니다. 이건 대승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실패다. 저는 이렇게 보고요. 이 점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앞으로의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시금석이 되는 방향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리고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저도 앞장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한번 저희들이 또 제안도 한번 드려보고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공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게 소공인이 43만 개인데, 43만 개 중 36만 개인데, 제조업체 전체에서 한 85% 됩니다. 그 다음에 종사자도 한 110만 명이라서 한 25%, 우리 제조업 종사자의 25% 굉장히 중요한데, 이제 문제는 이 소공인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실질적으로 이 소공인들을 지원을 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고용을 다 책임지지 못하지 않습니까? 이 소공인들의 역할이 되게 크고, 특별히 업종을 보면 뭐 옷이라든지 피혁이라든지 이 소모품 또는 이 제조업의 중간재를 만드는데 이제 많이 좀 우리 소공인들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OEM이나 또는 외국에서 물건 들어와서 국내에서 조립하는 것, 이것도 다 국산으로 다 분류가 돼요. 그리고 우리 소공인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 제품이다 해서 오히려 차별을 받습니다. 저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그 농산물의 원산지 이거 매기듯이 이 공산품도 정확하게 원산지를 해서 우리 소공인들이 만든 제품이 퀄리티가 있고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만든 거다. 그래서 질적인 차원에서 국민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. 제가 이거는 종합제를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, 네. 요 제도적 보완 방안이 있을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 말씀이세요? 그때 직접 생산 확인 제도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조사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.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는 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한 200건 정도 정기 조사를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한 1000건으로 늘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사 대상도 좀 늘렸고,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라벨을 바꾼다든가 이런 이제 사회 행위가 있으면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공공조달 시장에 뭐 제한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참여 제한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제도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뭐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고, 이 문제는 제기하신 문제는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, 특히 소공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요. 그다음에 예산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많이 좀 늘렸고 정부 내부에서도 늘린 것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. 우리 상임위에서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권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